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제든 업무든 운동이든 청소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을 보고 있네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미루는 걸까요? 오늘은 미루는 습관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루기와 게으름을 혼동합니다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건 애초에 하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거든요. 반면 미루기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분명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언제 할지까지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반드시 하겠어 라고 다짐하죠. 하지만 그 내일이 와도 또 다시 미루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 뇌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이 경쟁하고 있어요. 하나는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불리는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변연계라고 불리는 감정과 본능을 담당하는 원시적인 부분입니다. 변연계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매우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생존하기 위해 즉각적인 위험에 반응하고 즉시 보상을 추구하도록 발달했거든요. 반면 전전두엽 피질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달한 부분이에요.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포기할 수 있게 해주죠. 문제는 이 두 시스템의 힘의 균형입니다. 변연계가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르게 작동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변연계는 이미 지금 당장 재미있는 걸 하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림이 울리거나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알림을 보는 순간 말이죠. 예를 들어 한 달 후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성적인 뇌는 하루에 조금씩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뇌는 이렇게 반응해요. 만약 이 프레젠테이션이 망하면 직장에서 잘릴 거야. 그러면 집세도 못 내고 가족들한테 실망을 주고 결국 인생이 망할 거야. 이런 과도한 불안감이 역설적으로 회피 행동을 유발합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의미 없는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은 일시적으로 불안감을 줄여주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또 다른 이유는 완벽주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미루기 습관자들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미루다가 마지막에 급하게 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변명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다면 그건 자신의 근본적인 능력 부족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이런 자기 보호 메커니즘이 미루기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때로는 단순히 그 일이 지루하거나 흥미롭지 않아서 미루기도 합니다. 우리 뇌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재미있는 일과 미래에 도움이 될 지루한 일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대부분 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도파민이라는 신경달 물질과 관련이 있는데 즉각적인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거든요. 미루기는 본질적으로 감정 조절의 실패입니다. 현재의 기분을 개선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는 거죠. 불안하거나 지루하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활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미래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는데 매우 서툴러요. 지금 어떤 일을 미루면 나중에 그 일을 다시 해야 할 때도 지금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 거라고 착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예측 오류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오늘 숙제하기 싫어서 내일로 미룬다고 해봅시다. 우리 뇌는 내일은 기분이 더 좋을 거야. 그때 하면 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일도 똑같이 하기 싫을 가능성이 높죠. 더 나아가 시간이 촉박해져서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지적 오류 때문에 미루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정말로 하고 싶을 거야 라는 착각이 계속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누적되며 결국 더 심한 미루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루기 습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효과적인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뇌의 특성을 이용한 과학적인 접근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구현의도라는 기법입니다. 이는 독일의 심리학자 피터 골비처가 개발한 방법으로 수많은 연구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어요. 기본 원리는 자신을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래밍하는 겁니다. 만약 A 상황이 일어나면 반드시 B 행동을 하겠다는 형태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과제가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책상에 앉아서 첫 번째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리 결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중간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요.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동적인 행동 패턴을 만드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지력은 생각보다 신뢰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유명한 실험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쿠키를 참아야 하는 실험에서 쿠키를 먹을 수 있었던 그룹이 나중에 다른 의지력이 필요한 과제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이는 의지력이 소모되는 자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구현 의도를 사용한 그룹은 의지력이 소모된 상태에서도 좋은 성과를 유지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의지력에 덜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처럼 한번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구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교재 47페이지를 펴고 첫 번째 예제 문제를 읽기 시작하겠다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명시해야 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까지 명확하게 정해두는 거죠. 또한 자신만의 미루기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미루게 되는지 관찰해보세요. 유튜브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일이 너무 복잡해 보인다고 느끼면,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면 등등 자신만의 트리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파악하면 미리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환경 설계입니다. 미루기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생산적인 행동을 쉽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넛지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하세요.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는 불필요한 탭들을 모두 닫고 소셜미디어 앱을 삭제하거나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세요. 작은 마찰이라도 만들어두면 충동적인 행동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앱을 삭제해두면 보고 싶을 때마다 다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해야 할 일은 최대한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세요. 공부할 책과 노트를 미리 펼쳐두고 운동복을 침대 옆에 준비해두는 식으로 말이에요.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거죠. 이를 활성화 에너지 줄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작업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입니다. 큰 프로젝트는 압도적으로 느껴져서 시작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작은 단계들로 나누면 훨씬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이는 청킹 기법이라고도 불리죠. 논문 쓰기 대신 논문 주제 3가지 후보 찾기, 첫 번째 참고 문헌 5개 수집하기, 서론, 첫 문단 초안 작성하기 등으로 세분화하세요. 각 단계가 15일서 30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수준이면 좋습니다. 작은 성취감을 자주 느낄 수 있어서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번째는 자기 용서의 중요성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미루기에 대해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비판하면 오히려 더 미루게 됩니다. 죄책감과 자기 비난은 부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이는 또 다른 회피 행동을 유발해요. 캐나다 칼턴 대학교의 티모시 피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루기에 대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다음 시험에서는 더 생산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뤘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보상 시스템 활용입니다. 우리 뇌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면 생산적인 행동에도 즉각적인 보상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좋아하는 간식을 먹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식으로요. 이런 작은 보상들이 새로운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책임감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세요. 혼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거나 친구와 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는 2분 규칙입니다. 어떤 일이든 2분 안에 할 수 있다면 즉시 하는 거예요. 이메일 답장, 간단한 정리, 짧은 전화 등은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세요. 작은 일들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서 더 큰 일을 시작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포모도로 기법 활용입니다. 25분 집중하고 5분 휴식하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방법이에요. 짧은 시간이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25분만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덜하죠. 마지막으로 미루기는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습관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년간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지속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루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말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